안녕하세요. 수상강국 코리아 유수민입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 시작됐기에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고 또 농해 수위는 국가의 기본이자 국민에게 먹거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막중한데요. 오늘 수상강국 코리아에서는 농해 수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오신 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럼 이양수 의원과 함께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정치에 입문한 이양수 의원. 2016년 20대 총선 당선 이후 서울 속초 동서고속철도 국가재정사업 확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이끌어냈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양양공항 활성화, 속초 크루즈터미널 신축 등으로 설악권의 하늘, 바다, 땅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강국 코리아는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수상강국 코리아의 주인공은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전국의 수산인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기도 많이 안 나고 그다음에 어업 환경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힘드신데 또 코로나까지 덮치셔서 우리 어민들께서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어민들 힘내시고 이 코로나 반드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고 또 어업인들이 어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내시고 더 행복한 어촌, 어업,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에서 모두 59건의 이제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 가운데 농해수위와 관련된 것이 24건이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정도가 되는데 20대 농해수위에서 발의하신 이제 법안 중에 가장 좀 통과된 것 중에 뿌듯하다, 보람된 것이 있다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 20, 30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조건분리 수산직불금이었는데 네. 그것을 제가 이제 노력을 해서 또 우리 어민들과 힘을 모아서 잘 대처를 해서 조건분리 수산직불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단히 기쁘고 앞으로 이것은 공익형 직불금 제도 그리고 나아가서 농업인 기본소득제까지 제가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으로 있어요. 그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고 오늘 수협방송 오셨으니까 수협 쪽도 제가 많이 했어요. 네. 그중에도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매년 받던 거를 제가 경련으로 받게 해드려서 수협의 이제 자금 걱정도 좀 덜어드리고 또 좀 더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애썼다고 자부하는데 자랑 삼아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상강국 코리아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풍랑으로 조업의 피해가 심각한 고성군 거진 대진 상황과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수산 직접지불제 확대 개편안, 기본소득제에 앞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되는 농어민 기본소득제,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사회 문제가 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수산물 국내 소비 진작 및 수출길 개척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상대 후보의 공약까지 이제 잘 담아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박수가 쏟아졌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자마자 어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풍랑으로 그물이 대거 이제 유실돼서 곤경에 처한 거진, 대진 어업인들을 위해서였다고요? 네. 거진 대진에 저도 어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정치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큰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바다 밑으로 흐른 것 같아요. 네.
정치망들이 전부 다 망가지고 저도장의 그물들이 전부 다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걷어내고 다시 또 그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물 재설치에 지금 그 밑에 있는 침체 어망들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촌호항공단에다 이야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민들이 빨리 생업에 다시 돌입할 수 있도록 그 침체 어망을 걷어내는 것을 주문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래 수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건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수산 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제 가결이 됐는데, 향후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남은 숙제를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 그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생활 안정도 해드리고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수산 직접 지불제에 좀 더 내용을 풍성하게 해서 뭐 경영이양 직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에도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잘 발전시켜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서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생계에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좀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평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영세 어민들, 수산인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나중에 노후를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심히 할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농민과 어민이 평생 일을 해도 이제 가난한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농업인 기본소득제를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해법은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1인당 소득이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가 되기까지는 우리 농민 어민들의 노력이 가장 컸어요. 농어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룬 산업화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와 대기업과 이런 분들이 이 농민 어민들한테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어민 기본소득제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에 소극적이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그래서 수산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어업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기본소득제를 꼭 만들 생각입니다. 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피해가 극심합니다. 사실 이제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서 이제 금징어라는 말까지 돌았었는데 요즘엔 이제 다시 좀 잘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민들이 이제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중국 어선들의 그 북한 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은 정말 우리 바다 자원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나쁜 해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것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장 중지해야 되고 특히 북한도 이보를 몇 푼 받고 그 황폐화되는 우리 바다를 그대로 지켜보만 보고 있는 이런 북한도 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통해서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을 막아야지만 동해안의 어족자원 고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강력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이제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인력난과 어획량 등에 따라서 이제 어업인들 고통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국내 소비 촉진과 더불어서 해외 수출길, 판로 개척에 대한 생각도 좀 계속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문제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해낸 수산물들이 외국에 수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도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안전한 수산물인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투명하게 국제적으로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믿고 우리의 수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수산물을 사고 파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내가 본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시켰는데 그 제품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상품들의 신뢰도, 이 제고에도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업인들은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농해수위를 비롯한 다양한 상임위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길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끝으로 21대 국회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을 제가 농해수에서 일해 보고서는 다른 상임위를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업인들과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을 보고서 다른 위원회를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을 더 농해수위에 있었습니다. 4년을 지낸 지금 제가 생각하고 제가 문제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농해수위를 지원을 하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어업인들과 농업인들이 정말 그래도 마음 놓고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농업인 기본소득제 정도는 제가 마무리하고 이 위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업인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어려운 일들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는 이양수 의원. 정치망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어업인들과 함께 조업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던 그 새아침을 잊지 않고 어업인들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해야 됩니다. 저도 어업인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